시민분들께서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갈 거다. 국회의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만약에 국회의장이 되고 싶은 이상민 의원이라면 민주당을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국회의장이 되고 싶었다. 오히려 탈당하는 이상민 의원에 대한 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되고 싶어서 나는 거다라는 조롱하는 것 같고요. 국회의장이 되고 싶었으면 민주당이 있었던 것이 차라리 나은 선택이다 이런 부분인데 민주당이 계속 계시면 공천을 못 받겠죠. 이번 선거 못 나가십니다. 이상민 의원께서 당내에서 받으신 인간적인 상처들이 좀 큰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계속해서 받습니다. 중진으로서 존중받고 있는 존재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가능한 대안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 입당이다. 여야 인사 청년들의 불타는 토크쇼 청불 토크 시작합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는 목요일에 이제 뵀었는데 화요일로 섭외를 다시 해서 좀 장하영 기자랑 상큼하게 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장 기자가 갑자기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좋죠. 저는 두 분 다시 뵈면 너무 좋고, 네, 오늘도 어쨌든 신랄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야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다양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당부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도부랑 갈등이 뭐 어제 뭐 거의 표출된 거로는 거의 제가 봤을 땐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어제 이제 희생한 4일까지 뭐 시한 줬는데 뭐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요구했던 것도 그거는 안 되겠는데요? 약간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해서 뭐 말까지 엇갈리고 이러면서 조금 분위기가 진짜 안 좋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 상황. 좋지 않죠. 일단 혁신위가 네. 저희 당이 만약에 건강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다면 네. 애초에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저희가 참패하면서 당의 쇄신을 사실 위해서 발족한 기구인데, 그렇죠. 처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혁신이라는 기구 자체가 저희 당뿐만 아니라 모든 당에서 네.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거든요. 네. 뭐 전권을 준다라고는 하지만 뭐 공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고위와 같은 어떤 의결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것들을 끌어오는 것이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우리 인요한 혁신위원장께서 가지신 여러 가지 이제 상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언론의 주목을 받아가면서 결국 그것을 동력으로 여러 가지 혁신안을 요구하고 하면서 끌어온 것인데, 그런 것들이 동력이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한 중간에 한참 혁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도 쉽지 않은 미션이었는데 지금은 더욱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지도부, 그러니까 특히 중진들의 용퇴론과 관련해서 그 지도부와 계속해서 빚어왔던 마찰이 격화되는 모양새고, 결국 제가 이제 봤을 때 동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혁신위가 할 일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총선 전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혁신 작업을 이어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들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그런 압박들이 지금의 지도부에게도 가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그렇게 옆에서 보실 때. 뭐 이제 혁신위가 문을 닫을 때가 됐구나. 남의 당이라고 그냥 닫아라 빨리. 아니 뭐 어떻게 뭐 열어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뭐 최고위에 안건을 보고를 하려고 했더니 뭐 기조팀인가요? 뭐 그 실무팀에서 기조국. 기조국에서 기조국, 뭐 한 번에 모아서 올려라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일단 지도부는 그 안을 매우 싫어한다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 사실 저 굉장히 또 자존심도 상했을 것 같거든요. 혁신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뭐랄까 문전박대 당한 그런 거죠. 안을 준비해 갔는데 문전박대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두고도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다시 한번 밀어붙일 힘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혁신이가 힘을 가지려면 국민들이 어디 이렇게 한번 잘 해보라, 뭐 이런 어떤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슬슬 문 닫을 때가 되었나 보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혁신위 내부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온대요. 이게 이제 7일날 또 혁신위가 있잖아요.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대로 요구를 끝내면 안 된다. 우리 비대위 전환을 또 요구하자. 이런 이제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또 지도부랑 한 번 또 이렇게 충돌하는 모양새로 가게 되는 건가요? 가능한 이야기인 것이요. 사실은 이 인요한 혁신위와 김기현 지도부가 지금까지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유지되어 오고 있던
그 맥락이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오히려 혁신위가 지금 지도부를 뒷받치고 있었다. 뒷받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냐하면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가장 먼저 나왔던 이야기가 지도부가 다 책임지고 물러나라였거든요. 맞죠. 예. 김기현 대표 뭐. 예. 예. 그러나 지금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겠다라고 출범시킨 게 혁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혁신위가 만약에 지금 이제 생명을 다한다면 네. 그러면 저희 당으로서는 총선 전까지 계속해서 나아져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지도부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당 내외에서 나오게 될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대위 관련된 이야기는 뭐 물론 앞으로 그러니까 정식 요구는 하겠지만 그 전에 인유한 위원장께서 미리 언급하시기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저는 아까 다 말씀 못 드려서 한 가지 그 혁신위가 지금까지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좀 불안불안했던 모습이 이 특히나 막판에 이 갈등이 되었던 용태론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속도 조절에 실패하지 않았나 싶어요. 갑자기 던졌다. 예, 왜냐하면 갑자기 던졌다기보다는 모양새를 만드는데 실패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해라 혹은 용퇴해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분들께서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내가 대승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모양새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는데 네. 떠밀려서 나가는 모양새를 좀 만든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멋있게 나갈 때도 멋있게 나갈 수 있게 그림을 쫙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법은 있어요. 정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뒤에서 여러 가지 그 제안을 해가면서 네. 그다음에 앞에서는 좀 그러니까 시간을 좀 들여서 기다려준다든지 네. 그러니까 공간을 좀 열어뒀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좀 막 등 떠미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당사자 입장이라도 내가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다가도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용태를 하고 싶었으면 이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줬어야 됐는데 멋지게 나가게 해드려야죠. 혁신이가 주인공이고 이분이 약간 이렇게 약간 쫓기듯 나가는 그림을 그러니까요. 그린 자체가 약간 좀 가능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다. 좀 기술적으로 부족했다. 네. 그런가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면 뭐 혁신 언제 하겠어요. 제가 지금 비염이 있어가지고 조금 훌쩍거립니다. 뜻밖의 정보. 아니, 뭐- 요즘은 지금 비염이다. 네, 죄송합니다. 습도에 약하다. 네. 예. 다름이 아니라 그 혁신위라는 게 사실 뭐 조기 해체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혁신위라는 건 뭐 조기 해체라는 말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조기라는 말이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을 완수하게 되면 그때 그냥 해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대통령에게 뭔가 요구는 못한 상황이잖아요. 못 네.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중진 혹은 핵관으로 불리는 분들을 소위 이렇게 건드리는 건데 그것까지는 했죠. 뭐 지금 안을 내놨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입국 컷 되는 상인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죠. 더 이상 할 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기 해체라는 말 덧붙일 것도 없이 뭐 그냥 뭐랄까 그래도 굳이 붙이자면 뭐 임무를 완수하고 해체하진 못한 뭐 미완의 해체 뭐 이런 미완의 수순을 해체. 좀 아하. 밟게 되지 않을까요? 네. 길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좀 짧게 대답했습니다. 분량 맞춰보려고.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는 이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룰 사안들을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박정환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또 했어요. 뭐 결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결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범주와 성격으로 벗어난다. 뭐 요 주장도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유한 혁신위원장께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 설화 중에 네.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내가 공관위원장 하겠다. 그렇죠. 달라. 갑자기. 네. 이제 그렇게 하셨었는데 사실은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혁신위는 여러 가지 그 혁신의 방향을 잡는 것 네. 그리고 그 깃발을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드는 것 이것 이상의 미션들을 사실 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일들은 네. 당내의 여러 다른 기구들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용태론과 관련된 부분들은 네. 그런 방침이 서 있다면 공관위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룰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네. 그것들을 위한 매뉴얼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총선기획단 이런 데서 만드는 것이고요. 인재영입위원회에도 돌아가면서 그것에 맞는 인재들을 또 네. 불러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시너지를 일으키는 여러 기구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만들어가는 것인데 혁신위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애초에 크게 뭐 현실성이 없는 그런 네. 기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시간벌이용이 아니냐 뭐 이제 사실은 그 내부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서 문제가 좀 되긴 했었지만 결국은 그럼 그랬다는 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증명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시간벌이용으로 썼다. 그래서 혁신위가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책임을 그냥 분산시키는 용도로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사실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간 벌이용인 게 되었죠. 사실 이제 초반부터 김기현 대표가 뭐 비대위 가기 싫어서 뭐 이렇게 혁신위를 세운 거 아니냐, 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과의 어떤 수직적인 당정 관계라든지 어쨌든 대통령에게 가야 할 말들, 대통령과 이제 해결해야 할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주변부를 계속 건드리게 된 거거든요. 뭐 공천도 마찬가지고 중진, 해관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혁신이라는 게 사실 국민의힘 쪽에 요구를 하는 거는 국민들께서 요구한 거는 그래서 이제 이 혁신의 끝에 계속해서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이 상황이 유지될 거냐 안 되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전히 이 혁신위를 해체할지 말지조차도 그리고 비대위가 들어설지 말지조차도 사실 대통령의 의중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계속 지금 시간 가는 거 외에는 사실 뭐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아무튼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되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 예, 그런 마음도 좀 있네요. 제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당내 혁신을 바라던 이제 저희 당내 구성원들. 왜냐하면 저희는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 좀 여러 가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하더라도 혁신위가 그동안에 걸었던 그 기치들과 방향성은 남아있다 여전히.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제2, 제3의 압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구현해내려는 노력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하니까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번 개각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난 구성 때 뭐 서운함 뭐 투성이다. 라는 비판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여성 후보자도 뭐 3분 계시고 그래도 다양하게 이렇게 지명하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검증이 시작되면 과거의 발언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또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 과정까지도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약간 이분은 전혀 예상 못했는데 라든지 뭐 약간 위험한 것 같다 라든지 뭐 그런 얘기도 혹시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해주시지만 뭐 중기부나 뭐 이런 예. 것들은 조금 전문성이랑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뭐 보훈부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이 뭐 전문성을 좀 증명해 내실 건지 조금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각. 여러 가지로 그 조금 안전하게 하려고 한 느낌이에요. 저는 안전강. 일단은 안정감. 지금 예. 그 나온 인선의 몇 면이 사실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잘 알지 못하는 네.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 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전략상 그 개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안정감 있는 인사들 그리고 전문성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검증해봐야 할 일이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적은 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여성에 대한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쓴 부분이 눈에 띄는데 다만 한 가지 저도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 부분이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저희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좀 너무 빨리 교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검증 과정에서 증명하고 또 일로서 증명하고 하면서 국민들께 정말 저희가 이것이 민생을 위해서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사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혁신위도 좀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개각도 이루어졌고 이러니까 아마 뭐 이번 주 한 후반쯤 되면 요 정국에 대한 그 여당에 대한 평가 한번 좀 이루어질 걸로 보이네요. 네. 한번 지켜보시고 과연 혁신위가 역할을 다 했는지 한번 또 언젠가 나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지대 더 커지나? 선거제 방향은? 너무 궁금하죠? 이게 국민들이 다 약간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은근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제3지대 관련된 이슈들이 가장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으로 꼽혔던 이상민 의원 탈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연쇄 탈당이 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 제3지대 또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거기다가 막 이낙연 전 총리까지 나와서 또 막 이제 비판 목소리를 내니까 오 약간 이제 분위기가 살살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한 명씩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상민 의원 탈당 이슈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을 이제 개딸당 이렇게 아예 그냥 키워드를 박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못하고 계시다가 이제 한번 확 하고 가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뭐 내부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뭐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혹시 뭐 그 금요 연석회의에 이상민 의원이 가끔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그 전후로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눠보시거나 아니면 탈당 이후에 뭐 이렇게 연락해 보시거나 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조성주 저희 세 번째 공동위원장이 나가고 있고요. 네. 뭐 사실 이제 크게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다르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그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 때로는 이상민 의원은 뭐 국민의힘에 갈 거다. 그 이유로 이제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이렇게 얘기 말씀을 있죠. 많이 네, 하시잖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갈 거고 신당으로는 못 갈 거다 이런 전망들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상민 의원님이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장이 되고 싶은 이상민 의원이라면, 그렇게, 그러면 전제가. 민주당을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국회의장이 되고 싶었다. 오히려 거기 계신 게 낫죠. 이득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그 또 이제 많은 중진분들 계신데 거기 가서 국회의장 뭐 후보가 쉽사리 될 리도 없는 거고요. 저는 그냥 이거는 이제 이제 탈당하는 이상민 의원에 대한 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회의장 되고 싶어서 나가는 거다라고 조롱하는 것 같고요. 일단 본인이 지역구 당선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이 본인에게 이로운가 보다는 자신이 이미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게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 이로운지를 생각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기를 정치라는 게 뭐 이로움 그리고 의로움, 의로움을 같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비염 때문입니다. 네. 예. 함께 추구하는 거다 그렇게 제가 배웠는데 지금 시대 정신은 제3지대 신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고치기 위해서는 전 제3지대로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의로운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가 뭐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나요? 아니 뭐 금요 연석회의에서 매주 이제 뵙고 있으니까 거기서 사실 그곳 지대는 이제 제3지대 영역인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번에 그 유성을 이제 그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유성을의 당협위원장이 너무나 공교롭게 갑자기 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오셔라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사전 작업 아니냐 이런 거인데 좀 어떠세요 분위기, 당내 분위기? 저희로서는 일단은 문은 열려 있고 오시면 환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선의 중진이시기 때문에 그에 맞는 모양새도 가져드려야 할 것 같고요. 너무 류호정 의원님 좋게 얘기하시길래 뭐지 싶었다가 마지막에 제3지대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국회의장이 되고 싶었으면 뭐 민주당이 있었던 것이 차라리 나은 선택이다 이런 부분인데 민주당이 계속 계시면 공천을 못 받겠죠. 이번 선거를 못 나가십니다. 공천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대의의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실제로 이상민 의원께서 그 당내에서 받으신 인간적인 상처들이 좀 큰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계속해서 받습니다. 당내에서. 그러니까 워딩들이 계속해서 세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 당원으로서 그다음에 중진으로서 존중받고 있는 존재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역구에 어떤 자신감이 있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이상민 의원으로서는 가능한 대안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 입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얼마 전까지는 옵션이 그냥 열려 있는 정도였는데 점점 가시화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면에서 약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네. 조금 더 예전에는 약간 추상적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의중을 비추시는 걸로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는 준비를 저희 당으로서도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서로 이렇게 영입을 자신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약간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이슈가 될 것 같네요. 이제 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비명계들이 연쇄적으로 약간 탈당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이제 요 또 제3지대 구상에 또 이렇게 하나의 축이 될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요런 거는 좀 혹시 뭐 좀 시그널이 좀 보이는 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물론 또 이제 제3지대에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소위 이제 비명계 의원님들이 물론 다시 한번 뭐 당선되겠다 하는 어떤 이해관계는 같을지 몰라도 각자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각자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마 탈당도 하더라도 각자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쇄 탈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쇄 탈당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팀플레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팀플레이에 의한 연쇄 탈당은 없을 것 같다. 각자 탈당을 팀플레이는 안 되는 네. 거고. 근데 뭐 연쇄 탈당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그냥 시기상. 네. 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한 2월이나 3월쯤 되면 어딘가에 모여 계실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한 2, 4월쯤에 어딘가에 모여 계실 거라면 지금 미리 팀플레이를 해서 연쇄 탈당을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분란을 그래야 그렇게 해야 오늘 영어 아주 제대로 하시네 오늘 이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2, 제3지대가 커질 수 있는 거죠. 2, 3월쯤 되면 어차피 이제 공천 뭐 하고 이러면 윤곽이 나오니까 미리 좀 정세 파악을 하셔서 미리미리 오셔라. 그럼 더 이렇게 관계도 돈독해지고 그런 거 아니냐? 공천 학살이 좀 예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 지금부터 결단하셔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뭐 제3지대 영업을 거의 오늘 제대로 하고 가시네요. 영업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영업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동의해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근데 사실 저 말씀은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12월 12일 날이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예비후보 등록하고 나면 공천 신청하고 본격적으로 경선 국면으로 들어설 텐데 이 국면에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경선에서 만약에 탈락하면 말씀하신 대로 공천 학살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뭐 다른 당으로 옮기거나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뭐 삼총리 삼총리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뭉쳐서 뭔가를 도모하지 않으면 길게 봐서 한 1월 중순 이제 그 뒤로 지나가면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당 안에서 싸워서 공천을 받아내느냐 아니면은 진짜로 학살당해가지고 이제 다음번 총선에 출마를 못하느냐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 결단이 날 것이다. 그리고 상당수가 지금 현재 민주당 내의 상황을 보면서 제3의 길을 찾는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12월 안에 뭔가 약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에는 두 분이 다 약간 비슷한 예측을 하고 계신 거네요. 자,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이게 김부겸 전 총리하고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장관이죠? 총리도 하셨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요 두 분까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이게 갑자기 이 원로분들이 다 등장을 하셔가지고 유사한 메시지를 약간 던지는 게 약간 뭔가 흐름이 좀 잡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약간 있는데 요거는 약간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좀 나서는 걸로 보십니까? 이게 실제로 막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맥락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친명계로 분류되지 않는 의원들, 그다음에 그런 구성원들도 기댈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민주당이 이렇게 내용을 겪으면서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깃발을 드셨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조금 혼자서 그러니까 단독으로 뭔가를 도모하기는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지금 이 친이재명계 이 핵심에 있는 분들 이외에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합종연행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내포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 점점 발언의 수위가 세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전혀 맥락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아직은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속단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참다 그냥 얼마나 이게 좀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냐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요 흐름 자체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제 나서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낙연 대표는 네. 신당을 만드실 것 같아요. 오. 점점 발언 수위가 몇 퍼센트 정도? 거의 100%. 거의 100%? 거의 100%. 아하. 왜냐하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 이 정도로 수위를 높여간다라는 것은 어떤 결단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 뭐랄까 이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큰 분이잖아요. 거물이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당을 차린다면 탈당이라고 하기보다 이제 거의 분당이 되겠죠. 세력이 뭔가 좀 그렇죠.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쓰러지거나 타협하거나 지금 그러실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고요. 근데 다만 지금 김부겸 전 총리와 소통하는 걸로 보이진 않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서로. 네. 근데 아마 김부겸 총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또 해오신 분이어서 많은 네. 분들이 또 존경하기도 하는데 이분도 아마 대한민국 전 정치 자체의 또 발전을 위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하.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였으면 김부겸 전 총리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고 이 난관을 좀 타개해 보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서 결국에 남는 거는 이낙연 대표와 함께 하는 길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다른 네. 선택지가 없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몇 퍼센트? 저도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 정말 전 낮게 보고 대표 있었군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신 게 100% 자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요. 그러니까 이 구심점을 세우기를 바라는 당내 비명계 구성원들의 압력과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시나리오들도 나오는 거고 그분들의 이제 총의를 모아서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방향성이 이제 곧 결정되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함께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아하. 지금까지 민주당이 저번에 너무 총선에서 크게 이기면서 네. 덩어리가 커진 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분 싸움이 아주 치열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준석 신당인데요. 어젠가요? 어제부터 구글 닥스로 총선에 관심 있는 분들을 찾는다 이러면서 이제 모집을 시작해서 솔직히 제가 뭐 정치에 그렇게 오래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사람 모집하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시도? 약간 의도?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건 뭐 예비 후보 모집이죠. 신당의 예비 사실상, 후보를 네. 모집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저는 이런 시도 뭐랄까요. 구글 폼으로 모집하는 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다. 방식. 아하. 21세기 2023년에 어울리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비용도 훨씬 절감되고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청년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1% 하루에 1%씩 높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렇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8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1%씩 높아진다고 하셨으니까. 신선한 시도.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신선한 시도는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지금 처음 봤는데? 예비 후보자 모집을 이렇게 구글닥스로 해서 그렇지 사실 당내 다른 거 할 때 저도 이제 공모전 당내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해보면 네. 다 구글닥스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 선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좀 신선해 보이는데 하여간 이준석 대표 다음 방식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신당으로 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됐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날짜가 가면서 80%다 90%다 네. 얘기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제 뭐 다른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 변수만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네. 곧 가시화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월 한 초중순 안으로는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월 초중순.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들 이제 신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이제 세 번째 권력을 포함한 그 이제 금태섭 양양자 대표 뭐 이런 분들하고 만들어 나가는 이 모임은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가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약간 어떻게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이제 세 번째 권력은 아직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아마 한 1, 2주 이내로 어디에 어떻게 함께 할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네. 지금 저희도 이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조만간에 1, 2주 안에 1, 2주 말씀을 안에.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게 이제 기존에 좀 물망에 올랐던 분들 혹은 당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 이제 저희가 쭉 소통해오던 분들도 있고 뭐 요즘 새롭게 만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한 곳이 아니군요. 뭐 이렇게 지켜봐 주세요. 이게 조만간 1, 2주 안에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 내용은 공개 안 하고 영업은 열심히 하고. 그 이제 그러게요. 이게 약간 아니 이건 좀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 이렇게 함부로 나- 말씀드리기 예의상. 이렇게 낚시 바늘이라도 하나 이렇게 걸어 주셔야 이제 혹시나 관심 있는 네. 제3자가 또 연락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하. 그 약간 그것도 궁금하더라고. 이게 또 이제 뭐 병리평 말고 연동형으로 하면 위성정당 또 뭐 만들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위성정당들이랑 연대하거나 뭐 연합하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희는 뭐랄까 소위 위성정당, 남매정당 그러니까 양당제를 더 공고하게 만드는 그 아류 정당들과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애초에 이제 경쟁하지 않는 국회를 비판하면서 다당제 네. 국회를 만들어야 오히려 그러니까 정치가 경쟁을 해야 시민들이 무한 경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저희는 생각을 아하. 갖고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조금 함께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선을 긋고 1, 2주 안에 1주, 2주 사이 어느 게 더 가까울까요? 1주 뒤, 2주 뒤. 아니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그럼 저희가 2주 뒤에 섭외하라고 네. 다시 말씀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거 하나요? 네, 마지막 공통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저 손가락 지시봉, 저희 쿠팡에서 저렴이로 구매한 저희 지시봉 들고 저 한번 해보셨나요? 예전에? 예, 한번 그렇죠? 해봤죠. 예, 오늘 네. 그럼 또 자연스럽게 뭐 소속 정당, 상대 정당, 뭐 좋은 말 해주고 싶으신 분 아무나 가르치시면서 30초 정도 오늘 조금 짧게, 좀 30초 짧게.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두 분 중에 누구 먼저? 의원님 먼저. 네, 의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님께 하겠습니다. 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라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오늘 이제 선거제도 관련해서 약속 그거 안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사과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 합니다. 이제 뭐 현실 정치니 뭐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탐욕입니다. 30초 이내 딱 됐나요? 좀 반말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침을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곽 위원장님. 저도 비슷한 걸 준비했는데 선거제 얘기 좀 하려고요.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라방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 논란이. 그래서 저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병리평 회기하실 겁니까?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문장. 이 짧고 임팩트. 아무튼 뭔가 민주당이 오늘 잘못한 것 같네요. 뭔가 두 분한테. 예. 알겠습니다.